이변수 함수 fxy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x, y가 0, 0이 아닐 때와 x, y가 0, 0일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함수 f를 정의할 거예요. xy 평면에서 정의된 함수인데 0, 0에서는 함수값을 뭘로 정의하냐면 0으로 정의할 거예요. 그리고 0, 0이 아닐 때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나눈 거에다가 xy로 곱해줄 거예요. 이런 함수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x로 편미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계산을 해보면 x로 편미분 해보면 이렇게 주어져요. 이거는 원점이 빠진 영역에서 x에 대한 편도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고, 원점에서의 편미분 계수, 즉 fx00은 이렇게 이걸 바로 x로 미분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할 수는 없고, 편도 함수, 편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보면 0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런 녀석을 y로 편미분하면 0, 0이 아닐 땐 생으로 y로 편미분해서 이렇게 얻고요. 이거를 y로 편미분해가지고, 그리고 0일 때는 0,0일 때는 편미분 계수를 따로 정의를 이용해서 극한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x로 편미분했더니 이렇게 되고 y로 편미분했더니 이렇게 된 함수 fxy가 없진 않아요. 이렇게 하나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x로 이걸 편미분해가지고 이걸 얻고 y로 편미분해서 이걸 얻는 거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한 땀 한 땀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fxy가 있다는 건 알 수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것만 보고 fxy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fxy를 다 구할 수 있나요? 그것도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어떤 이변수 함수 fxy를 x로 편미분했더니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 녀석을 y로 편미분했더니 이렇게 주어진대요. 이 상황에서 첫 번째 1,1에서 f의 기울기 벡터를 구해라. 나블라 f 1,1 이걸 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기울기 벡터의 정의는 1,1에서 x에 대한 편미분 계수, y에 대한 편미분 계수를 이렇게 모아놓은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x 대신에 1, y 대신에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우당탕탕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x에 대한 편미분 계수는 1이고요. y에 대한 편미분 계수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에다가 1,1이 0,0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x는 1, y는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점 P 1,1에서 함수 f의 그레디언트, 기울기 벡터는 1,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변수 함수 fxy를 x로 편미분한 녀석, 그 녀석을 gxy라고 불러주고요. y로 편미분한 녀석을 hxy로 불러줍시다. 그랬을 때 이 gxy를 y로 편미분한 걸 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원점에서. 그리고 h를 편미분한 걸 구하는 거예요.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데 0,0에서 구하는 겁니다. 자, 두 편미분 계수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편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돼요. g, y, 0, 0.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y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잖아요. g를. 그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x는 0으로 고정하라는 거예요. g 0, g 0, 0. 그리고 여기는 t-0, t-0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x는 0으로 고정해 두고 y만 0,t, 0,0에서 g를 계산해가지고 요 기울기의 극한을 생각해 주는 게 바로 y에 대한 편미분계수의 극한 정의가 될 겁니다. 자, 이걸 한 땀 한 땀 계산하면 돼요. 극한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g라는 함수는 fx였어요. 그래서 얘는 fx 0t 마이너스 fx 00을 t로 나눈 거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fx 0t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0을 대입한 거. 자, 그럼 이제 t에 의해서만 정해질 거예요. t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t까지도 0이다. 그러면은 요 편미분 계수는 둘 다 0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둘 다 0일 때는 0이라고 했고요. t가 0이 아닐 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요 밑에 공식이 있어요. 여기에서 x 대신에 0, y 대신에 t를 쏙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t의 4승. 왜냐하면은 0 더하기 t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t의 4승이죠. x에다가는 0을 대입하고 이건 다 쓰나 마나고 y에다가 t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t의 5승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t로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구하고자 하는 극한은 뭐냐 하면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x 0t는 자, 이 함수의 극한은 t가 0이 아니면서 0에 들러붙는 거예요. t가 0이 아니면서 0에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t가 0이 아닐 때 fx 0t는 마이너스 t라고 계산을 했고요. t가 0일 때는 0이라고 계산을 했죠. 그래서 이 비율이 항상 뭐가 돼요? 리미트 t가 0이 아니면서 0으로 다가갈 때 마이너스 1의 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이 녀석은 1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극한을 계산해서 마무리를 지어보세요. 이변수 함수 fxy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x, y가 0, 0일 때는 0으로 정의하고요. 0, 0이 아닌 경우에는 xy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곱하고 이걸로 나눈 거. 0, 0이 아니니까 이건 잘 정의되죠. 양수니까 0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f는 평면 전체에서 정의된 어떤 실함수예요. 리얼 밸류드 펑션이에요. f를 x로 편미분하면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y로 편미분하면 이렇게 주어져요. 0,0이냐 0,0이 아니냐에 따라서 경우를 좀 나누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x로 편미분 함수를 gxy라고 두면은 자, 이번에는 y로 편미분하는데 0,0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gy 요 편미분 계수 0,0에서의 편미분 계수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근데 g가 뭐였냐면은 g는 f를 x로 편미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fx 이렇게 편미분한 거를 다시 y로 편미분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계산을 하냐면 0,0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hxy는 뭐냐면 우리 문제에 주어진 함수 fxy를 여기 이렇게 주어진 함수 fxy를 y로 편미분해서 얻은 녀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y로 편미분해서 얻은 함수 h를 다시 x로 편미분한 개수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hx 0,0에서 요 편미분 개수를 구해보면 요거는 1이 나와요. 근데 h가 뭐였냐면은
f를 y로 편미분한 거였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종합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x로 편미분한 다음에 y로 편미분한 거 0,0에서 계산한 거 하고, 이번에는 y로 먼저 편미분하고 나중에 x로 편미분한 거 0,에서 계산한 거 생각해보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1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어때요?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미분한 이계편도 함수를 편미분 계수를 0,0에서 구한 거랑 이렇게 요순서대로 편미분한 거랑 편미분 계수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지만 이것은 편미분 교환 법칙과 충돌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편미분 교환의 법칙, 편미분 교환 법칙이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함수 f가 충분히 좋아야 편미분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f가 어떤 센스에서 와일드하기 때문에 편미분 교환 법칙의 가정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편미분 교환 법칙과 충돌하지 않는데, 그 정확한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x와 y에 대한 함수 f가 주어져 있어요. 요것에다 이름을 붙여줍시다. 변수 이름을 g라고 할게요. 그 다음 r세타가 주어지면 얘를 xy로 보내는 극좌표 변환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상황은 뭐냐면 이 x, y를 받으면 이거를 다시 g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f고요. 요건 극좌표 변환이 되겠죠. 자,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쏙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g는 f에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함수 이름을, 극좌표 변환의 함수 이름을 g라고 한다면 한 번에 요걸로 보내는 거, 이거는 f 서클 g라는 합성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g는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쏙 집어넣으면 이거는 r 콤마 세타를 g로 보내는 요 f 서클 g라는 함수의 이미지로 볼 수 있어요. g는. 그래서 g는 x와 y에 대한 함수로도 볼 수 있지만, x, y를 받으면 g를 토해내는 걸 볼 수도 있지만, r 세타를 받아서 g를 토해내는 함수로 볼 수 있어요. 그 받는 토해내는 함수가 변수가 g이고 그 과정이 바로 이 합성함수 f 서클 g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g를 r과 세타가는 함수니까 g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할 수 있겠죠. 편미분하는 방법은, g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방법은 x하고 y 거쳐서 편미분하는 거예요. g를 x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x를 r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g를 y로 편미분하고 y를 r로 편미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g를 세타로 편미분하고 싶으면 먼저 g는 fxy잖아요. g를 x로 편미분하고 이 x를 세타에서 편미분하고요. 플러스 g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여기서는 g는 fxy로 보는 거죠. 근데 2레벨에서는 g를 f 서클 g r 세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y를 r로 세타로 편미분하면 되는 거죠. 이게 연쇄 법칙이죠. 거쳐서 미분하는 거. 자, x를 r로 편미분하는 거. 요게 x거든요. 요게. 이거를 r로 편미분하면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y를 r로 편미분하면 요게 지금 y거든요. y를 r로 편미분하면 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 사인 세타. 그리고 x를 세타로 편미분하래요. 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걸 세타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고요. y를 세타로 편미분하래요. r 사인 세타를 세타로 편미분하면 뭐가 되나요?
r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붙는 계수 함수들이 r과 세타로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Q는 1사분면입니다. 이 녀석을 시각화하면 XY 평면에서 여기겠죠. X와 Y가 전부 다 양수인 영역이에요. 요 1사분면에서 정의된 하함수 Q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변수 함수고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의 기울기 벡터를 계산해 보니까 첫 번째 성분은 4x-3y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나누게 되고, 두 번째 성분은 3x 더하기 4y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나누게 된답니다. 그러면 f를 x로 편미분한 게 뭐죠? 얘를 x로 편미분한 거. 그게 바로 기울기 벡터의 첫 번째 성분이죠. 4x-3y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나눈 녀석. 분모가 여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x, y가 둘 다 양수니까. 그 다음에 fxy를 y로 편미분한 게 3x 더하기 4y, 요거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나눈 거죠. 근데 여기 문제에 보면 노골적으로 이미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얘도 연속함수, 얘도 연속함수예요. 어디에서? 1사분면에서. 왜냐하면은 분모는 0이 안 되죠. 항상 양수죠. 그리고 연속함수죠. 이거 연속함수죠. 연속함수를 연속함수로 나눠도 연속함수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f의 편도함수를 나타내는 데 쓰인 함수들은 다 연속이고 지지고 볶아봤자 연속이에요. 그래서 편도함수들이 둘 다 연속이면은 이 이변수 함수 fxy를 뭐라고 부르죠? 이름을 불러주죠. 어떤 이름이 있죠? 이럴 때 fxy를 뭐라 그래요? f를 x로 편미분한 거와 f를 y로 편미분한 게 정역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fxy가 1급이라고 하죠. of class C1. 자, 1급 함수는 요 열린 집합 1사분면에서 정의된 1급 함수는 항상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한지 알고 싶으면 편미분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편도 함수들이 연속이면 돼요. 즉 fxy가 1급이면 fxy는 미분 가능하다는 정리가 있죠.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 있는 정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함수 f가 정역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이유를 적어라 하면 뭐라고 한 줄로 적으면 돼요? 풀이는 딱 한 줄만 적으면 돼요. 문제에서 이미 기울기 벡터 함수 연속이라고 선언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변수 함수 fxy가 정역 q에서 정역 q 전체에서 1급이므로 미분 가능하다. 한 줄로 쓰면 끝입니다. 어떤 이변수 함수 fxy가 어떤 점 x0, y0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는 거의 정의는 뭐였냐면 리미트 x, y가 0, x0, y0로 다가갈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분모에다 두고요. 분자에는 fxy에서 뭐를 빼냐면 요점 근처에서 요거인 척하는 간단한 함수. 물론 가장 간단한 건 이제 이런 상수함수겠지만
요걸로는 조금 부족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접선을 생각할 때 1차 근사식을 생각하잖아요. 다변수 함수 쓸 때도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뭘 얻냐면은 람다1, 람다2 닷 프로덕트 x-x0, y-y0를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이거는 전개하면 이 닷 프로덕트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x와 y에 대한 1차식이 나오겠죠. 람다 람다2가 개수가 되는 요 극한이 얼마가 되는 걸 하는 거냐면 요 극한이 0이 되는 거. x0, y0 근처에서 fx와 인척하는 아주 간단한 함수. 그거를 뺀 거를 요걸로 요 거리로 나눠주는 거에 극한이 만약에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극한이 0이잖아요. 그러면 f가 x0, y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f의 기울기 벡터 즉 x, y에 대한 편도함수들을 주고 구체적으로 성분으로 줬고 지금 어디에서 1사분면에서 줬고 여기 있는 극한을 보면 x0가 y0가 각각 얼마일 때냐면 2,1에서 따지는 거예요. 2,1 우리 전피라고 하면 여기 1사분면 위에 여기 2,1이 있는 거죠 지금. fx와 fy를 보면 편도함수들을 보면 어때요? 다 연속이죠. 그러니까 fxy는 1급이고요. 이 열린 집합 q에서 1급인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1사분면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요. 특히 함수 fxy는 2,1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람다1과 람다2를 찾을 수 있겠죠. x, y가 2,1이 아니면서 2,1에 다가갈 때 요 거리를 분모로 하고 분자에는 fxy에서 2,1 근처에서 fxy인 척하는 가장 간단한 함수 선형함수를 1차 함수를 가져와 가지고 요 차이를 생각하고 비율의 극한이 존재하고 그게 딱 0이 될 때 그럴 때가 뭐예요? fxy가 2,1에서 미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어. 전p는 정역 전체에서 정역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고 함수 f는 정역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특히 2,1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이걸 만족하는 람다와 람다2를 찾을 수 있다는 건 알아요. 자, 근데 이 람다와 람다2가 뭐냐 하면은 우리 미분 가능성의 성질에 의하면 이 람다와 람다2는 사실은 이 타겟 포인트 2,1에서의 뭐가 된다고요? f의 기울기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조건에 의하면 x에다 1을 속 대입하고 y에다 1을 속 대입해요. 그러면은 전피에서 f의 기울기 벡터를 구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계산하면 약분하고 하면은 이 벡터는 뭐가 되냐면은 1,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이 기울기 벡터는 바로 1, 2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fxy가 뭔지는 아직 모르지만 fxy가 미분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람다1과 람다2에다 각각 요걸 대입했을 때 이것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면 좋은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f의 기울기 벡터 이렇게 주어지는 fxy가 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그 찾은 거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이 극한이 정말 0이 되는지 언제 람다1 1이고 람다2가 2일 때 그건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전p에서 f의 u방향 미분계수는 이렇게 나타내죠. 자, 이 녀석은 극한 정의가 어떻게 되죠? t가 0으로 갈 때 뭐의 극한을 보는 거예요? 어떤 기울기를 보는 거냐면 f p를 빼는 건데 어디서 빼는 거냐면 p를 v 방향으로 조금 u 방향으로 조금 움직였을 때 tu 요게 바로 u 방향 요 극한이 바로 u 방향 미분 계수예요. 어디에서? 전p에서 함수 f의 u 방향 미분 계수는 이렇게 극한으로 주어집니다.
만약 f가 전피에서 미분 가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문제 상황에처럼 정역 전체에서 f는 미분 가능하잖아요. f가 1급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방향 미분 계수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그냥 전피에서 f의 기울기 벡터를 구해요. 즉 나블라 f를 어디서 구하냐면은 전피의 좌표를 쏙 대입해가지고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거에다가 요 우리 벡터 u를 닷 프로덕트를 해요. 그러면은 요 닷 프로덕트 한 게 요 극한 정의랑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언제? f가 충분히 좋아야 돼요. 여기에선 f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이거는 정리고 요거는 definition, 정의예요. 자, 이 녀석을 보면 여기에 2,1이 있고요. 여기에 2 플러스 t u1, 1 플러스 t ut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요. 캐피털 xt를 뭐라고 쓰냐면 little xt, little yt를 요거 2 플러스 t u1 있죠? 요거 가져오세요. 2 플러스 t u1 그리고 요거 가져오세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직선이에요. 뭐냐면은 21 플러스 t u1 u2. 물론 여기서 u1 u2는 뭐겠어요? 여기서 u1 u2는 요 성분으로 갖는 성분들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t가 0일 땐 2,1이고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방향 벡터가 요게 되는 거죠. 자, 여기 2,1이 있고 u 방향으로 2,1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u인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이 녀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온 게 바로 요 녀석들이라는 거예요. p 플러스 tu라는 거예요. p가 뭐예요? p가 이거고 그 다음에 u는 요 벡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u를 u1 u2라고 하면은 이 조건 A와 조건 B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조건 A는 u가 단위 벡터라는 거예요. 길이가 1이라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방향 미분 계수가 얼마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방향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f에 대한 f의 전피에서 방향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그 방향의 단위 벡터 u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f가 미분 가능하잖아요. 정역 전체에서. 이게 뭐로 주어지냐면 그레디언트 f p가 뭐예요? 지금 좌표가 p의 좌표는 2,1인 경우죠. 요거하고 요 벡터 v랑 닷 프로덕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는 뭐냐면 이거의 수직인 벡터예요. 근데 그레디언트 f가 지금 f 2,1을 어떻게 구해요? 여기에서 x에다 1을 쏙 대입하고 y에다 1을 쏙 대입한 거죠. 그게 뭐예요? 1, 2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는 뭘로 바뀌냐면은 x는 1, y는 2. 요 벡터를 생각하고 요 벡터의 수직인 거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돼요. 단 길이가 1인 걸로. 얘랑 수직인 거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얘랑 수직인 거는 2, -1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건 길이가 1이 되나요? 안 돼요. 길이 1로 만들어주려면 이거의 길이의 역수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물론 이거의 반대 방향을 해줘도 지금 요거는 요 길이가 1인 요 벡터고요. 요 벡터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죠. 요게 바로 u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두 개의 방향의 단위 벡터에 대해서 닷 프로덕트를 하면 0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하나는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 요게 하나가 답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부호를 바꾼 거 여기에 뿔말을 한 거죠.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1이 될 거예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될 겁니다. V를 V1과 V2를 요 순서대로 성분으로 갖는 벡터라고 합시다. 그럼 요 첫 번째 조건은 V가 단위 벡터라는 얘기죠. 요거의 크기가
1이다. 이거는 뭐냐면 2,1이 있고 여기 보면 2 플러스 tv1, 1 플러스 tv2잖아요. 얘는 2 플러스 tv1, 1 플러스 tv2. 얘는 뭐냐 하면 2, 1에다가 tv1, v2를 이렇게 t배해서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p 2,1이고요. 요거 벡터가 바로 v예요. 그래서 이 전체는 p 플러스 t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극한은 뭐냐면, 이 극한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다음 방향미분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방향미분계수가 루트 5가 되는 단위 벡터 v를 찾는 거죠. 근데 f가 미분 가능하거든요. 정역 전체에서. 그래서 요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f의 기울기 벡터를 나블라 f를 전피해서 구하고 그거하고 v 우리가 원하는 단위 벡터를 두 개를 닷 프로덕트 해주면 그게 바로 방향미분계수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뭔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w를 내가 w1, w2라고 두고 그러면 w는 단위 벡터가 되고 w에 대한 방향미분계수 w 방향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전피해서 얘는 전피해서 나블라 f를 구하고 이거를 v랑 v가 아니라 w랑 다 프로덕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방향미분계수가 또는 이 내적값이 이 다 프로덕트 값이 루토가 되는 걸 찾는 것이고 얘는 다 프로덕트 값이 마이너스 루토인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일단 뭘 구해야 돼요? 나블라 fp 나블라 f p의 좌표가 2,1이죠. 이거는 여기 대입을 하면은 바로 나와요. 그쵸? 1, 2예요. 얘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1, 2하고 뭔가를 다 프로덕트 해가지고 어떤 단위 벡터 다 프로덕트를 해서 루토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루토가 되게 만드는 것이고 얘는 뭘 하는 거냐면은 1, 2하고 w를 다 프로덕트 하면 마이너스 루토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v와 w를 여러분이 그냥 넘겨 짚어서 얘랑 내적을 해서 루토가 되게끔 찾을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내적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루토가 되도록 적당히 찾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루트와 마이너스 루트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잡은 거냐면 나블라 fp가 요게 1, 2거든요. 이거의 크기가 얼마예요? 이거의 크기가 딱 루트 5예요. 그러면 크기가 루트 5인 단위 벡터와 크기가 루트 5인 단위 벡터 말이 안 되지. 크기가 루트 5인 어떤 벡터하고 어떤 단위 벡터 얘는 크기가 루트 5고 얘는 크기가 1인 거죠. 이걸 다 프로덕트 해가지고 루트 5가 되게 하려면은 v는 뭐여야 될까요? v는 뭐여야 되냐면 이 벡터는 뭐여야 되냐면은 이거랑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여야 돼요. v는 요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v1, v2를 뭘로 잡을 수 있냐면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2가 될 거고 여기에서는 크기가 루트 5인 벡터하고 크기가 1인 벡터 다 프로덕트해서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w를 뭘로 잡냐면은 요거랑 반대 방향인 거. 근데 크기는 1인 거.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2 여기도 마이너스 붙인 거. 요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랑 다 프로덕트에서 요게 되는 w가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런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고요. 얘랑 다 프로덕트에서 요게 되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힌트는 코슈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CBS 부등식이요.